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이 중국 내 임상시험은 FDA와 EMA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맞춤 기사가 딱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발한 면역항암제가 중국 임상만으로 미국 FDA 승인이 가능할까라는 기사입니다. 딱 봐도 우리가 원하는 제목의 기사죠. 2019년 4월에 나온 기사니까 2년 정도 된 기사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 오래된 기사는 아닙니다. 최근이죠. 과연 내용은 어떨까요? 먼저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중국 하면 미국보다 싸다는 인식이 있죠. 미국에서는 최근에 비싼 미국의 항암제보다 값싼 중국의 항암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하나를 출시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을 책정하니까 이러지 말고 중국 항암제를 들여오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어떤 약을 선택할지는 환자의 선택이지만 선택지가 글로벌 제약사에 비싼 신약뿐이 없다면 비용을 대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싼 신약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수조차 없으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중국 항암제를 미국 시장에 도입해보는 게 어떻냐는 겁니다. 이런 말은 곧 이전까지는 중국 항암제를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 질문자님이 제게 물어보셨다면 미국 FDA는 중국 임상을 인정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제약사의 약값이 비싸니까 대체제로 중국 약들을 미국에서 시판하자는 분위기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 약으로 임상을 할 리가 없으니까 그 데이터는 당연히 중국의 임상이겠죠. FDA는 중국의 임상 데이터를 심사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 FDA 디렉터 리처드 박사가 직접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치료제를 중국 임상 데이터에 근거해 FDA가 마케팅 승인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FDA도 중국 임상 데이터를 인정해줄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미국 항암제는 너무 비싸니까 값싼 중국 항암제를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역 항암제는 최신 항암제다 보니까 비싸겠죠. 그래서 PD-1 억제제와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중국의 항암제들을 이제 미국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중국 항서제약이 아파티닙과 칼메니주맙의 병용요법을 비롯해서 수많은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미국 FDA도 이런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허가해주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 시장에 시판된 신약들은 얼마나 비싸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걸까요? 도매 가격을 보면 됩니다. 약가를 생각하면 건강보험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미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30%가 공적보험이고 70%가 민간보험이라고 합니다. 민간보험의 비중이 굉장히 큰 미국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도매 가격은 WAC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 wholesale은 도매라는 뜻이죠. 도매라는 단어는 소매에 대응하는 단어입니다. 소매가 뭔지 알면 도매가 뭔지도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소매는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말합니다. 반면에 도매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걸 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자가 약을 구입할 때는 소매고요. 환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전에 판매가 되는 걸 도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도매라고 하면 동대문에서 옷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소매는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하나씩 파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도매와 소매의 개념은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느냐 하나씩 판매하느냐와 같은 거래 규모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도매가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소매가 물건을 소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소매상인들이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떼다가 가져가서 고객들에게 판매하잖아요. 대량으로 물건을 떼갈 때 할인도 받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 규모로 도매상, 소매상을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걸 소매라고 하죠.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걸 제외한 판매를 도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래 규모로 구분하든 가격으로 구분하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도매가 비쌀까요? 소매가 비쌀까요? 당연히 소매가 비싸겠죠. 도매 시장의 가격이 소매 시장의 가격보다 훨씬 쌉니다. 보통 대량으로 물건을 떼가니까 할인해주는 것도 있겠고요. 소매상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윤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진을 붙여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매 가격에 마진이 붙어서 소매 가격이 더 비싸겠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약가는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리베이트와 할인이 있기 때문에 도매 가격보다 소매 가격이 오히려 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홀세일은 도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항암제 시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최종적으로 환자들에게 판매되기 전에 책정된 가격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세일 뒤에 단어를 보면요, acquisit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수합병하다의 그 acquisition인데요, 인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도매상이 인도하는 가격이죠.
Wholesale Acquisition Cost입니다. 줄여서 WAC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도매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WAC란 뭐냐? 제조사가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금액입니다. 즉 신약 개발 회사에서 제조를 한 뒤 도매업자에게 약물을 넘길 때의 가격이 WAC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매업자는 여기에 마진을 붙여서 다시 소매업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정리하면 한마디로 WAC는 도매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 판매된 면역항암제들의 도매 가격은 과연 얼마나 비쌌던 걸까요? 미국 시장에 출시된 면역항암제들의 도매 가격이 각각 옵디보 2661달러, 키트루다 4719달러, 바벤시오 1572달러였다는 겁니다. 2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죠. 굉장히 비싸죠. 100mg에 해당하는 양을 투여받기 위해서는 몇백만원을 써야 하는 겁니다.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 셀트리온 WAC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셀트리온은 허주마를 미국에서 시판하게 됩니다. 허주마도 당연히 WAC가 있겠죠. 참고로 허주마는 로슈의 블록버스터 유방암 치료제 허세틴, 트라스투즈맙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많은 바이오시밀러를 미국 시장에서 출시했었는데요. 램시마, 트록시마에 이어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보고 있는 허주마입니다. 허주마의 미국 표준 도매 가격 WAC Wholesale Acquisition Cost는 얼마였을까요? 150mg당 170만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항암제의 가격은 대략 100mg당 수백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바이오시밀러인데도 왜 수백만원일까요? 생각보다 오리지널 약보다 대폭 가격을 줄이진 않습니다. 1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죠. 셀트리온의 허주마는 오리지널 약인 허세틴보다 10% 저렴하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약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바이오시밀러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오리지널 신약 개발 비용보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오리지널 가격보다 싸지만 엄청 싸지는 않고 시장을 뺏어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게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돈을 잘 버는 것이겠죠. 외 가격은 도매 가격입니다. 실제로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 제공될 때는 가격이 더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더 쌀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왜? 도매 가격인 WAC 가격은 리베이트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제공될 때는 이보다 가격이 더 깎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의 허주마는 미국에 출시된 바이오시밀러 중에 유일하게 퍼스트 무버 지위를 놓친 제품이라고 합니다. 앞서 출시된 다른 바이오시밀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쟁자가 이미 시장에 출시된 상태라는 것이죠. 암젠의 칸진티, 마일란 바이콘의 오기브리, 화이자의 트라지메라 등 3개의 허세틴 바이오시밀러가 벌써 출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허주마도 뒤늦게 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요. 게다가 가격은 앞서 출시된 바이오시밀러들보다 낮지는 않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약보다는 낮지만 다른 경쟁 바이오시밀러들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죠. 허세틴 가격과 비교하면요. 허주마는 허세틴의 WAC 가격보다 10% 낮지만 칸진티는 15% 낮고 오기브리도 15% 낮고 트라지메라는 22% 낮다고 합니다. 허주마는 자신감이 있는지 도매 가격이 크게 낮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WAC는 도매 가격이지만 최종 가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리베이트와 할인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실제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가격은 셀트리온의 허주마가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약가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2019년 2월 기사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인데요. 신기하게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국 내 의약품의 가격이 높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가이나 정책을 내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였나요? 같은 연도에 FDA도 중국 항암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발언한 게 그 당시 미국의 여론이었고 시대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미국에서 약값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에 값싼 중국 항암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죠. 그런 여론과 시대의 흐름을 감안해서인지 미국 FDA 리차드 박사도 중국에서 만든 치료제를 중국 임상 데이터에 근거해서 FDA가 마케팅 승인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